지스쿨. 하이패스의 조학교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를 역임하면서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임용지도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하이패스는 합격이다. 이와 같은 주제로 초등교직 논술, 하이패스 초등교직 논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하이패스란 말은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돈을 내려고 차들이 정차되잖아요. 그런데 하이패스를 달면 논스톱으로 착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이패스 교직 논술이고요. 이 교직 논술은 1년에 4,000권씩 팔립니다. 그러면 결국 임용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내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이 교직 논술에 써져 있는 책들의 정수를 모아서 핵심 개념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2026 하이패스 교직 논술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는 우리 함혜성 교육장님과 함께 모아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함혜성 교육장님을 잠깐 함혜성 교육장님이 하는 하이패스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장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여러분이 임용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발령 내주는 사람은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발령장을 받고 가야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혜성 교육장님은 강남서초, 서울 강남서초교육청 교육장을 지내셨습니다. 서울에서 발령을 제일 많이 나는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임용지도를 맡아주셨고요. 항상 교육장을 지낼 때도 그 저서를 많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저서를 냈습니다. 교사와 학생 행복한 수업을 만나다, 엄마 난 수학이 좋아요, 이런 책들을 발간해 주신 교육의 큰 별이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강의를 주로 하고 나는 마지막에 꿀팁, 한꺼번에 마지막 꼭 알아야 될 한 방에 합격하는 꿀팁을 제가 다년간 학생들에게 지도했던 경험을 모아서 마지막 강의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혜성 교육장님과 함께하는 한방에 합격 하이패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함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학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교직 논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자가 아니라 교육자인데, 제가 이제 장학관 장학사를 했었고요. 교장교감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사했지요. 네, 교사를 거쳐서 이런 게 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교육 전문직, 교사 임용, 교감 자격, 그 다음에 검정고시, 모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출제도 하고 선제도 하고 채점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 교직 논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교재는 교재와 카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교재는 아까 우리 조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이패스 교직 논술 기본편,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교직 논술 이게 기출 실전편, 이거 가지고 할 건데, 우선 기본편을 살펴보면 1챕터에는 교직 논술 작성 방법, 그 다음에 2챕터에는 교육학 정리, 3챕터에는 현장 적합성 배경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실전편에서는
1챕터가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2챕터는 실전 문제, 3챕터에는 실전 문제 채점 기준표 및 해설이 돼 있는데 이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핵심 개념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바탕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카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페 안에는 보면은 임용 소식란, 제가 최근 거를 캡처해서 이런 화면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교직 논술도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이패스 들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패스 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위에는 교육 전문직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가 임용방이에요. 그래서 임용방을 살펴보면 임용방에 임용 소식이 있고 임용 공고 있고 이렇게 있죠. 쭉 있는데 여러분 임용 길라잡이도 있고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임용 소식에 대한 내용을 한 사이트 최근 그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임용 소식 거기 보면 2026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과정 출제 범위 안내 뭐 이런 것부터 쭉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용 공고. 여러분들 임용 공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임용 공고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보면 임용 길라잡이에도 아주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용 길라잡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 25 초등 서울 면접 복귀 그 다음에 25 초등 서울 과정안 복귀 등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임용 스터디 플랫폼. 임용 스터디 플랫폼은 스터디 하고 싶다. 그런데 스터디 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임용 스터디 플랫폼에다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 임고 논술 스터디 2명, 스원 2명 구합니다. 뭐 몇 명 구합니다. 이러면은 서로 연계돼서 스터디 원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 자료들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이쪽 위에는 그 교육 전문직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 대비해서 하는 그런 데 있는데 그중에서 이 배경지식 자료, 이 배경지식 자료는 전문직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임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배경지식 자료들도 좀 현재 그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나, 그 외에도 배경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많이 현장 그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필요할 때 그 여기 들어가서 한번 자료들을 구하시고 자료들을 또 업데이트도 하시고 본인의 의견도 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임용 자료실 안에 교직 논술 이 안에도 교직 논술에 대한 하이패스 교직 논술 기본편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여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서 자료도 구하시고 자료도 공유하시면서 그 공부에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교직 논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미리 공부해서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직 논술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교직 논술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교직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세요. 네. 논술이란 우선 아마 여러분들 대학 오기 전에 논술 공부를 아마 각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지만 그러면 논술이 무엇인가? 우선 논술은 체계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아마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논술은 사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죠.
사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주장을 내세우는 게 논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근거를 들어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것이 논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교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교직 논술. 그러면 교직 논술은 뭐고 논술은 뭐야? 다른 점이 뭔가?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학 들어오기 위해서 논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논술 아마 많이 쓰셨고 대학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 논술의 개념에 대해서는 난 잘 알고 있어. 나 논술도 잘 써. 예, 그렇게 아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직자가 들어간 교직 논술은 그냥 논술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한다면 교직 논술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를 들어서 증명하는 것보다는 제시문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교직 논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논술을 한번 살펴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 교직 견해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의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술과 교직 논술은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쓰셔야 되죠. 교직 논술은 서론은 빼먹어도 돼. 아닙니다. 네. 교직 논술에서도 체계는 똑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시되 이 세 가지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학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하기 때문에 찬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과 구별이 되고, 또 제시문의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의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교직 논술은 논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하여 문제 속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교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논점에 따른 핵심 개념 논지와 논거,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추어 서술한 글. 네, 그래서 교직 논술은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돼서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서 쓰는 것이 교직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내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문제가 이제 교직 논술 문제에 나오는 자료를 제시하고 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직 논술. 그래서 이제 논점에 대한 핵심 개념, 이제 핵심 개념을 찾는 건데 이 핵심 개념을 논지와 논거로 기술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고, 교직 논술은 이런 거구나. 교직 논술은 논술하고 이게 다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론, 본론, 결론은 똑같이 논술이나 교직 논술이나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 있는 거 알아. 교직 논술은 좀가 다르니까 뭐 서론은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결론은 생략하면 되지, 본론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는 갖추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3가지 이제 논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교직 논술은 보면 교육의 본질, 그다음에 목적, 내용, 방법, 제도, 행정 따위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초등임용, 그 다음에 학교 현장 적용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직 논술입니다. 그런데 교육학 논술이 또 있어요.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에 대해서 교육의 본질, 목적, 내용, 여기는 비슷하죠? 방법, 제도, 행정 등이 이론이에요.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교직 논술은 현장 중심이라고 하면 교육학은 행정 등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주로 중등, 임용, 이론 적용 중심으로 해서 중등에서는 교육학 논술을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 논술이 하나 더 있어요. 교육 정책 논술은 교육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계획에 대해서 하는 건데 주로 교육 전문직의 합리적인 주장으로 장학사가 될 때 주로 이제 교육 정책 논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술이 교직 논술, 교육학 논술, 교육 정책 논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교직 논술, 초등, 임용, 학교 현장 적용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이 이 교직 논술에 대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고 세 가지의 개념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다음 공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이제 용어의 정의를 좀 알고 지나가야지 요 교직 논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가장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이것이 논점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논점. 그러면 그 논점에 대해서 필자의 주장이 보통 2개나 3개, 4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논지에 대해서 하나의 논거. 이 논거는 근거죠. 논지의 근거. 그래서 하나의 논지, 내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의 논거,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직 논술은 3개나 4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지가 이제 이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3개가 있고 그 논지에 대해서 하나의 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논점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나 이럴 때 보면 지시문에 나와 있어요. 지시문. 어떤 지시를,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지시죠. 그러니까 지시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지와 논거는, 내가 이거를 주장해야지, 이런 근거를 들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교직 논술 공부를 하니까 여기 교직 논술 문제에서 보면 제시문에 자료를 핵심 근거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교직 논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하지 고민할 거 없으십니다.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는데 요거 논점은 지시문에 있다. 그 다음에 논지와 논거는 제시문에 있는 그 자료를 핵심 근거로 찾으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게 지금 2025학년도 작년에 시험 본 거죠? 작년에 시험 본 문제 초등학교 교직 논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요 부분을 논제라고 해요. 논제는 논술의 문제죠. 이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거를 논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요거를 제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시 자료 문제에서 논술의 문제, 논제를 제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고민하시면서 해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히 어떻게 여기서 자료를 찾나, 어떻게 기술을 하나, 어떻게 논지와 논거를 찾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차근차근히 따라서 하시면 너무 쉬워요. 예, 이거 이렇게 쉬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니 이렇게 아마 15강 강의가 끝나면 자신감이 붙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를 논제라 그랬죠? 논술의 문제.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은 지시문이라 그래요. 지시문. 아까 지시문 설명을 좀 드렸었죠? 지시문. 그 다음에 요거는 제시 자료. 좀 전에 설명드린 제시 자료.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요거는 논점이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다시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여기 요 부분 전체를 논술의 문제예요.
전체가 문제죠. 예, 문제인데 윗부분은 지시문이에요. 지시문이고 요 가운데는 제시 자료예요. 자료에서 아까 논지와 논거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예, 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논점 정리.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또 뭐가 다른가?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위에 요거를 지시문이라 그랬죠. 지시문이라 그랬고 요 밑에를 논점이라 그랬는데 지시문 여기를 보면 논점 상세 부분이 1, 2, 3, 4로 돼 있어요. 1, 2, 3, 4. 여기에서 이제 핵심 개념을 찾을 수 있는데 핵심 개념, 그다음에 요 밑에는 논점이 요약돼 있어요. 논점이 요약돼 있어서 여기 1, 2, 3, 4도 있고 핵심 개념이 여기 논점 상세에 있고 여기 논점이 여기는 상세고 여기는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5년도에는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같게 나와 있는데 다를 때는 요 위에 있는 여기 지시문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세하게 기출문제 분석이나 실전 문제 분석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시문이라 그랬죠? 네. 다음에 초등학교 학교 실태 분석 자료와 5학년 교사 협의회에서의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학급 경영을 할 때 학교 실태 분석 자료를 참조하는 이유 2가지와 송 교사와 박 교사의 학급 경영 관점에 나타나는 차이 3가지를 논하시오. 2. 학교 실태 중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설정할 수 있는 중점 학급 경영 목표 1가지를 제시하고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3가지를 논하시오. 3. 송 교사의 학급 경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3가지를 논하시오. 4. 학급 경영의 어려움 초래 요인 3가지를 제시하고 각 요인을 학급 경영의 긍정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1가지씩 논하시오. 네, 그래서 요걸 지시문이라고 했어요. 지시문에 보면은 위에 문제가 돼 있고 1, 2, 3, 4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점 상세, 그 다음에 논지 4가지 핵심 개념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배점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학교 실태 분석 자료라고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주로 보통 서론의 첫 문장을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론의 첫 문장으로 사용하고 이게 논술의 주제죠. 예, 논술의 주제고 그 다음에 논점 1, 2, 3, 4 얘기했죠. 논점 1, 2, 3, 4 4가지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핵심 개념이 있고 이 핵심 개념을 근거로 논지와 논거 근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점 부분. 배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학급 경영 시 학교 실태 분석 자료 참조 이유 2가지 2점과 학급 경영 관점 차이 3가지 3점 5점, 중점 학급 경영 목표 1가지 1점과 기여 요인 3가지 3점 4점, 학생 반응에 대한 교육적 대처 방안 3가지 3점, 학급 경영 어려움 초래 요인을 긍정적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 3가지 3점, 논술의 체계 총 5점, 글의 논리적 체계성 3점, 맞춤법 및 어휘 문장의 적절성 2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문 서두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성우 그 음성을 땄는데 이게 3점, 3점이라가 아니라 3점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 지시문, 이 지시문에서 서론의 첫 문장, 논술 주제를 찾아내고 논점 1, 2, 3, 4 핵심 개념을 찾고 논지와 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그 논점에 대한 요약이라 그랬죠. 논점 요약에서는 본문 서두를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 그 답안지를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답안지를 썼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요 부분을 잘 찾으면서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을 했고요. 체계성에 보면 아까 배점 부분, 거기 배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배점은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이렇게 이제 그 요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뭐
3점, 5점 이렇게 한 부분이죠. 예, 그 성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학급 경영시 학교 실태 분석 자료 참조 이유가 2가지인데 이건 2점. 그다음에 학급 경영 관점 차이가 3가지인데 3점 합쳐서 5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용에 대한 15점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이겁니다. 이쪽 부분. 그래서 전체 논술이 20점 만점이잖아요. 20점 만점인데 내용은 15점. 요 부분이 5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논술의 체계 5점인데 글의 논리성, 논리적 체계성 3점. 그 다음에 맞춤법 및 어휘 문장의 적절성 2점. 그래서 요 부분은 5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임용고시를 보는 분들은 이 5점은 다 맞아야 돼요. 5점 만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점이라도 감점을 받으면 예, 많이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써야 되죠. 예, 서론이나 결론을 빼버리고 하면 여기서 감점이 되고 논지, 논거가 잘 돼 있는지 글의 개요가 잘 돼 있는지 그래서 교정을 많이 했는지 그 교정량도 이제 여기서 채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맞춤법 5개 이상 틀렸으면 여기서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쉼표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가장 이렇게 세부적이고 디테일하지만 여기서 감점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표현의 적절성, 논점별로 글의 균형, 그다음에 호응관계. 호응관계는 비문이라고도 하죠. 호응관계가 안 맞는 거를 비문이라고 하는데 비문이 많거나 이러면 여기서 감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장을 2가지식으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5점에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직 논술 시험을 보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 부분의 5점은 반드시 만점을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1점 감점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내용에서 15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1점이라도 감점이 당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 교직 논술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를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점수는 5점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내가 만점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교직 논술 입문, 근데 OT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기출 개요 및 분석, 그래서 기출 문제. 시험 재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내용으로 흐름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3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직 논술 만능 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또 결론은 어떻게, 본론은 어떻게 이 틀에 맞춰서 짜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를 2025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하나씩 그 분석을 해볼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답안지를 작성해보고 현장 적합성 배경 지식 그 배경 지식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교직 논술을 기술하고 쓸 수 있으니까 요거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해도 요새 가장 여러분들이 핫하게 알아야 될 현장 그 이야기,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학구 교수님께서 마지막 15강에는 논술 작성 역량 레벨업 팁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5강을 목표로 시험 제 강의를 준비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5강을 열심히 따라서 하시면 잡았다. 교직 논술은 자신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그
이게 직접 작성하셔야지 될 답안지예요. 이 답안지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요게 1페이지고 요게 2페이지거든요. 그런데 1페이지, 2페이지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요 색깔도 좀 익혀두셔야지 되고 윗부분은 주로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난입니다. 자기 관리번호라든가 수험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밑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답안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쭉 여기다 써놨듯이 5줄, 5줄, 5줄 해서 전체 한 면이 25줄이에요. 그게 2면이니까 50줄이죠. 50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근거로 해서 교직 논술을 답안을 작성하는 답안지예요. 그래서 양식은 여러분들 기출 실전편 239쪽에서 204쪽에도 있고요. 240쪽에도 있고 밑에 제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이렇게 써놨죠. 사실 거기를 클릭하면 바로 하이퍼링크를 해놨어요. 거기에 가면 답안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칼라 출력하시면 제일 좋고 이거 B4입니다. B4. 예,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가 근거를 거기다 해놨고요.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칼라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알맞은 펜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직접 작성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펜이 있는데 이 펜이 0.5mm도 있고 0.7mm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다 보면 나에게 맞는 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펜을 한번 여러 가지 펜을 갖다 놓고 필사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나에게 알맞은 펜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시는데 필사를 3개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우선 답안지 양식을 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양식이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B4로 칼라 출력하시면 더 좋고 정 칼라 출력이 안 되면 그냥 흑백으로 출력하셔도 좋은데 쿠팡이나 인터넷에 보면 초등 교직논술 답안지 하면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시면 여러 번 연습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에게 알맞은 펜을 먼저 정하세요. 이제 처음부터 정할 수 없으면 그냥 여러 가지 펜을 갖다 놓고 필사할 때 써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답안지를 필사하시는데 2026 하이패스 교직논술 기출 실전편 답안지를 보고 그냥 필사하세요.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러면 모범 답안 처음부터 이거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사를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2025년도 답안지가 32, 33쪽에 있고요. 2024년도 답안지는 51, 52쪽, 2023년도는 72, 73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를 한 번씩 하셔도 좋고 나는 공부 더 할 거야. 난 너무 열심히 해서 꼭 이번에 합격해서 끝날 거야. 그러는 사람은 하나당 3번씩 그럼 9쪽이 되겠죠. 9번. 그래서 한번 필사를 해보세요. 필사를 하시면 처음에는 그냥 보고 베껴 쓰자 이러면서 이제 베껴 쓰지만 2번째, 3번째 필사하면서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필사한 걸 가지고 다음에 제가 저랑 같이 강의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필사 하신 분하고 너무 바빠서 내가 이거를 필사를 못하겠지 이러면 못한 사람하고는 제 다음 강의를 할 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고 또 이렇게 알게 되는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적어도 3가지를 한 번씩 필사를 하시고 이 필사한 소감을 하이패스 카페에다가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임용자료실 아까 교직논술 있죠? 교직논술 거기에다가 답안지 필사 소감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내용을 해서 필사를 하고 난 후 이렇게 한다든가 소감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조학교 교수님이나 거기 우리 카페 운영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5학년도 거예요.
몇 쪽이냐면 33쪽. 기출 실전편 33쪽에 2025학년도 답안지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는 2024학년도 건데 아까 2025학년도는 2페이지를 가득 썼죠. 예, 가득 썼는데 요거는 한 장 반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반 정도도 괜찮고 두 쪽을 다 써도 괜찮은데 한 장 반 정도를 목표로 뭐 그 이상 쓰면 더 좋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한다 생각하시고 먼저 필사부터 해보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2023학년도 예, 문제 답안지고 그 책의 교재에 7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고 그대로 필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양식은 구하셔야 되겠죠. 구하시는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어요. 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셔도 좋고 인터넷이나 쿠팡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2강, 3강 지나서 4강부터는 기출문제 분석할 거거든요. 개요짜기하고 서론, 결론, 본론, 개요짜기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이 답안지를 작성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때까지 예, 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 예, 정말 힘드시죠? 예, 그런데 힘이 들면 들수록 힘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나약하다 그럴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들수록 더 힘을 내셔서 큰 힘을 만들어 가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강의 한 강을 끝냈는데 여러분들 힘이 좀 들지만 더 큰 힘이 생기는 그런 우리 학생이 또 예비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